안녕하십니까. 리얼 취업 스타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AI 자격증을 따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랑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어떤 로직, 방법 이런 거랑 한번 연관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AI 자격증을 왜 따야 되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 뭐 내가 전산 자격증을 따야 되나 안 따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 사실은 그런 고민은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시간을 좀 놓쳤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미리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신입 때 취업했던 그 과정을 곰곰이 돌이켜 보면 어떤 식이었냐면 내 전공이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고졸인데 어떤 특성화고를 나왔어. 그래서 내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공고가 뜨잖아요. 회사 공고에 휘둘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어떤 공고가 지금 떴다. 그럼 그냥 거기다 넣는 거야. 괜찮네? 뭐 예를 들면 연봉 복지 괜찮은 것 같네? 그럼 집어넣는 거야. 괜찮은 것 같네? 좀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제 전화기라 그러는데 전기과, 화공과, 뭐 기계과 사실 웬만한 데는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우리나라 또 생산이 주인 이제 나라니까 막 집어넣어 그냥. 사실은 근데 그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용접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용접할 수 있는데 용접 굉장히 많이 필요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웬만하면. 내가 인문계야? 인문계면은 글 안 쓰는 데가 어딨어. 지원 조직 이런 데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 웬만한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가 붙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년의 그 짧은 기간 동안 내가 붙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데를 막 그냥 집어넣고 그러다가 붙은 데를 가고 그러다가 저처럼 후회하고 중고 신입으로 이제 경력 날리고 다시 신입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뭐 둘 다 했네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그 루트를 짤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컨설팅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지도 제가 질문을 툭툭 던지면 그런 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또 방향을 잡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세 가지 정도의 로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째는 내가 가고 싶은 산업군을 일단 정하셔야 돼요. 산업군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정유가 있고, 그죠? 석유화학이 또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철강 쪽이 있을 수 있고, 뭐 유통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런 업종들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 업종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주식 거래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들은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거기를 보면은 얘네가 어떤 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나와요. 네이버에 이름만 딱 쳐봐도. 예? 그러면은 그걸 딱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산업군을 먼저 정하세요. 어.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방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전자도 하고 얘네는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필요하거든요. 얘네는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이제 초대기업들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먼저 산업군을 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초대기업은 이제 일단 내가 타겟하는 그런 거에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군을 먼저 정하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산업군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이거는 기사 조금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유사 뭐 역대 최고 뭐 연봉 어쩌고저쩌고 엄청 매년 뜨잖아. 그게 사실 정유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막 정유사 넣었다가 석유화학 회사 넣었다가 이래버리면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산업군을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군에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세요. 네. 이것도 이제 등급별로 분류를 하면 내가 제일 가고 싶은데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무슨 그림이 그려지시죠? 내가 이런 산업군에 지금 관심이 있어. 연봉을 많이 주고 복지가 좋대더라. 아니면 뭐 나는 연봉 복지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일이 좀 편하면 좋겠어. 근데 뭐 이 산업은 그냥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도 않고 스테디하게 그냥 쭉 가는 산업군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엄청 스트레스가 없대.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막 자플랜일 이런 데서 찾아봤더니 일도 굉장히 뭐 보수적이고 천천히 가는 그런 회사. 그냥 뭐 나는 그런 회사가 좋아. 그럼 그런 산업군을 정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산업군을 정하고 그 회사를 정하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뭐 어떤 평이다. 뭐 나는 돈 많이 주고 나는 갈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데가 있죠. 그리고 뭐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좀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고 뭐 끈끈하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회사를 또 정하는 거예요. 산업군 회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된 거야. 제가 했었던 방식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신입분들이나 지금 보면 이제 컨설팅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제가 강요를 하거든. 타겟을 정해서 와라. 제일 가고 싶은 회사를 찍어서 공고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공고 링크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애매하면 그 뽑는 사람도 애매해지거든. 네. 그러니까 그 공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읽어보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 그 스킬셋이 여기에 딱 맞나 떨어지는구나 해서 그거에서 이렇게 딱 픽스를 해야 돼. 그죠? 뭔지 아시겠죠? 산업군,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공고 찾는 거. 저는 이제 반대로 했죠. 공고 먼저 찾고 내 과가 이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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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 네. 그러다 보면 연봉이고 복지고 이런 거 막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더 피곤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경력을 날려먹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당연히 다음 회사에선 중고 신입으로 오면 신입 연봉 주려고 그러지 이 사람 경력은 어차피 그냥 나는 공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입 연봉 줘요. 그거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어떤 자격증을 따는데 AI도 똑같아요. AI가 뭐 생기니까 자격증이 막 생기고 그러고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는 건 아주 좋다. AI에 대해서 알아야 나가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이거를 꼭 따야지 내가 이거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야. 공고까지 정했잖아요. 어떤 회사까지 물론 회사까지 정한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고에 보면 우대 자격증들이 나와 있어요. 뭐 용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기능사일 수도 있고 화공 뭐 관련된 자격증일 수도 있고 그런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 우대 자격증을 최우선적으로 따는 거야. 거기서 어떤 걸 먼저 따야 되냐? 당연히 쉬운 것부터 따줘야 됩니다. 공고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것부터 따줘야 돼요. 왜냐면 어려운 거에 막 도전했다가 저같이 이제 고시급 이런 거에 도전했다가 시간 날려먹으면 그게 더 아까워요. 그냥 쉬운 것부터 따서 자신감을 얻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유리한 경쟁자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데서 그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AI 자격증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 관련된 자격증이 어떤 데서 이제 주관을 했는지 어떤 애들이 발행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따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따지 말고 뭐 사기업에서 막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막 따가지고 막 도움도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새 그렇다면 뭐 필라테스가 막 엄청 좀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이상한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자격증을 막 남발하고 있다며. 자격증 장사가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되거든. 생각을 해봐요. 5만 원씩만 받아도 뭐 예를 들면 시험지랑 펜 나눠주고 시험 감독하는데 돈 얼마나 들겠어. 하나 50명씩만 모아가지고 해도 250만 원이잖아. 돈 많이 번다고. 나가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기거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필라테스 학원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그럼 그 필라테스 학원에서는 그 단체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체야. 그 필라테스 학원장은 막 미국에 가가지고 어렵게 필라테스 자격증 공인된 거를 딱 따왔는데, 근데 미국은 참고로 그 사기업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적 단체가 하는 것도 그 어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고 이러면 공적인 애들이 하는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공적인 애들이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사실 공적인 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국가기관이 발행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별로 없고, 어쨌든 원장은 막 그런 데서 어렵게 땄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들이밀면 그 원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돈만 좀 다 된 자격증이 뭐 탈락, 그죠? 그러면은 공고를 먼저 읽어보고 거기에서 자격증이 이거를 내가 우대를 할게, 여기에서 따온 자격증 내가 우대할게, 이런 거를 중심으로 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뭐 AI 자격증뿐만 아니고 어떤 자격증이나 회사를 선택하는 그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